경제인 포럼의 웅장한 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은 강세리와 황기찬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황기찬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마이크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쏟아지는 질문들에 묻혀버렸습니다. 강세리는 그의 옆에서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YL그룹의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의 급박한 보고에 황기찬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강세리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고 포럼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영상을 만들었다며.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몰라. 누가 이런 짓을. 강세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사흘 후 황기찬은 자존심을 완전히 꺾은 채 DH홀딩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때 자신이 내려다보던 투자회사였지만 이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패트릭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접수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무실에서는 정호성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님, 어서 오세요. 정호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예리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와주세요. YL그룹이 무너지면 제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습니다. 정호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서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냉정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호성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훑어본 황기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지분양도 경영권 이양. 사실상 회사를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조건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호성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정호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펼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정호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YL그룹 회장실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황기찬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강세리는 소파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 계약서에 사인할 거야?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황기찬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회사가 망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하지만 이건 거의 회사를 넘기는 거나 다름없잖아. 강세리는 일어나 황기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야. 일단 이 위기를 넘기고 나서 다시 방법을 찾으면 돼.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황기찬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그의 폭발적인 분노에 강세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함께 한 일이잖아. 함께? 은호를 죽인 건 내 짓이야. 내가 언제 그런 걸 허락했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강세리는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원래는 제 입만. 닥쳐. 황기찬의 고함에 강세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편 DH홀딩스 사무실에서 정호성은 여러 모니터를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YL그룹의 주가 차트와 각종 재무 정보들이 떠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들은 모두 준비됐나? 정호성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네, 대표님. 언제든지 대량 매집이 가능합니다. 좋아. 황기찬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시작해. 시장에서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해. 정호성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조카 김도희의 죽음, 그 모든 진실을 밝히고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황기찬, 네가 뿌린 씨앗을 거둘 시간이야. 정호성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황기찬은 결국 DH홀딩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정호성은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결심하셨군요. 조건을 좀 수정할 수 있을까요? 지분을 조금 더. 그의 애원 섞인 목소리를 정호성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조건 변경은 없습니다. 받아들이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정호성의 단호한 어조에 황기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정호성은 계약서를 가져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기찬은 그 미소를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재인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변호사들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 서류는 모두 준비됐나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 회장님의 유언장과 재산 목록, 그리고 황기찬의 재산 강탈 증거까지 모두 첨부했습니다. 좋아요. 언론 공개는 오늘 오후 2시로 잡았죠? 네,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참석 예정입니다. 강재인은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과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황기찬, 이제 내 차례야. 같은 시각 YL그룹 회장실에서 황기찬은 뉴스를 보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재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YL그룹의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황기찬이 불법적으로 가로챈 모든 재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재인의 당당한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은 리모컨을 던져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여자. 어디서 감히. 바로 그때 강세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당신 뉴스 봤어? 강재인이 정말로. 당연히 봤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황기찬은 강세리를 향해 돌아서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강세리는 그의 눈빛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나 때문? 뭔 소리야? 네가 은호를 죽이지 않았다면 강재인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야. 그건 우리가 함께 계획한 일이었잖아. 강세리의 변명에 황기찬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닥에 휩쓸어 버렸습니다. 계획? 아이를 죽이는 게 계획이었다고. 강재인을 없애려면 어쩔 수 없었어.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두 사람의 격한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정교한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윤희의 치킨집에서 정호성과 김도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재인이가 움직였군. 정호성이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 삼촌. 이제 우리 계획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그들이 도희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 정호성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삼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도희 누나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도희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정호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윤은 삼촌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삼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정호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황기찬, 네가 뿌린 씨앗을 이제 거둘 시간이야. YL그룹 본사 대강당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단상 앞에 서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고 강세리는 그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긴급 총회를? 강세리가 중얼거리던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패트릭 정으로 알려진 정호성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줄지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패트릭, 그가 왜 여기에?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호성은 여유롭게 앞자리에 앉으며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총회 개회를 선언하자 정호성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주주총회 의사 진행에 앞서 지분 현황에 대해 공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호성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은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DH홀딩스는 지난 한 달간 시장에서 YL그룹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해왔습니다. 정호성이 손짓하자 스크린에 지분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황기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재 DH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은 37.8%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황기찬의 지분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순식간에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에이, 이건 불가능해. 황기찬이 소리쳤지만 정호성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매입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신고도 완료했고요. 바로 그때 강당 뒤쪽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강재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황기찬은 그녀를 보자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인, 네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강재인은 황기찬을 차갑게 바라보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YL그룹의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어요. 상속인? 웃기지 마. 넌 이미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 황기찬의 절규에도 강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빼앗긴 거죠. 당신이 불법적으로. 강재인이 손을 들자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법원에서 유류분 반환 결정을 내렸어요. 황기찬 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원상 회복되어야 합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강세리는 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야 해? 닥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황기찬은 강세리를 뿌리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건 조작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요? 강재인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를 협박해서 죽음으로 몰아간 것도 합법인가요?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가둔 것도 합법인가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죽인 것도 합법인가요? 이 말에 강당은 완전히 정적에 쌓였습니다. 황기찬은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호성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경영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DH홀딩스는 강재인 씨를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강재인은 회장 자리에 앉으며 황기찬을 내려다봤습니다. 황기찬, 이제 당신의 게임은 끝났어. YL그룹 회장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회장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임원들이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와 관련된 모든 계약과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하세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손실이 나더라도 상관없어요.
더러운 돈으로 얻은 이익은 필요 없습니다. 강재인의 단호한 어조에 임원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귀옛말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어요. 모든 진실을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각종 언론사의 카메라가 YL그룹 회장실에 집중되었습니다. 강재인은 당당하게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YL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황기찬 전 회장의 비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재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들이었습니다. 살인교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요? 강재인의 얼굴에 잠시 고통이 스쳤습니다. 제 아들, 은호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금세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에서 황기찬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황기찬 씨, 강세리 씨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세리가 주도한 일입니다. 그럼 당신은 피해자라는 말씀인가요? 형사의 냉소적인 질문에 황기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에 빠져서 사랑 때문에 아이를 죽였다는 말씀인가요? 형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황기찬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은호를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를 죽이려 했던 건가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강세리가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황기찬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강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재인을 없애자고 한 것도 은호를 죽이자고 한 것도 모두 황기찬이 시킨 거예요. 형사는 냉담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함께했습니까? 무서웠어요. 거부하면 저도 죽일 것 같아서. 세리의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강재인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이겼어. 너를 죽인 나쁜 사람들을 모두 벌줬어.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한국대병원 김도윤의 진료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김도희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도희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김도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도희야, 오빠가 늦었구나. 김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정호성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뭔가 찾았다.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돌려 삼촌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찾으셨어요, 삼촌? 그가 급히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정호성은 USB를 꺼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희가 죽기 전날 밤에 CCTV야. 회사 근처 골목에서 확보했어. 김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호성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흑백의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봐. 도희가 강세리와 만나는 장면이야. 영상 속에서 도희와 강세리는 격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도희가 세리에게 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 여자가 도희에게 뭔가 했군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정호성이 영상을 조금 더 돌렸습니다. 더 봐. 황기찬도 나타나. 화면에 황기찬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강세리를 붙잡고 도희를 위협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이 자식들이
도희를 협박했어요. 김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호성은 그런 조카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도희가 왜 불륜 누명을 썼는지. 강세리가 도희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운 거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자영이 그 누명을 믿고 도희를 쳤고, 그 다음에 황기찬과 강세리가 또다시 도희를 쳤어. 정호성의 설명에 김도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삼촌, 이 증거로 그들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정호성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도희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데이터도 있어. 강세리가 보낸 협박 메시지들이야. 화면에 여러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네가 대신 책임져. 거부하면 너도 끝이야 같은 협박성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가. 김도윤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도윤아, 위험할 수도 있어. 그들은 이미 살인까지 저질렀어. 정호성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도윤은 돌아섰습니다. 무엇을 찾으셨어요, 삼촌? 그가 급히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정호성은 USB를 꺼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희가 죽기 전날 밤의 CCTV야. 회사 근처 골목에서 확보했어. 김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호성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흑백의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봐. 도희가 강세리와 만나는 장면이야. 영상 속에서 도희와 강세리는 격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도희가 세리에게 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 여자가 도희에게 뭔가 했군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정호성이 영상을 조금 더 돌렸습니다. 더 봐. 황기찬도 나타나. 화면에 황기찬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강세리를 붙잡고 도희를 위협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이 자식들이 도희를 협박했어요. 김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호성은 그런 조카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도희가 왜 불륜 누명을 썼는지. 강세리가 도희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운 거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자영이 그 누명을 믿고 도희를 쳤고, 그 다음에 황기찬과 강세리가 또다시 도희를 쳤어. 정호성의 설명에 김도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삼촌, 이 증거로 그들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정호성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도희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데이터도 있어. 강세리가 보낸 협박 메시지들이야. 화면에 여러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네가 대신 책임져. 거부하면 너도 끝이야 같은 협박성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가. 김도윤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도윤아, 위험할 수도 있어. 그들은 이미 살인까지 저질렀어. 정호성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도윤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더욱 막아야 해요. 도희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인 씨도 그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은호까지 잃었는데. 맞아. 강재인도 피해자야.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정호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황기찬과 강세리, 그들의 모든 죄악을 밝혀내자. 네, 삼촌. 도희를 위해서라도. 김도윤은 다시 도희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짐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도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요. 형이 반드시 정의를 찾아드릴게요. 그날 밤 김도윤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가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희야, 오빠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YL그룹 임시회의실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와 USB 그리고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도윤 씨, 이 증거들로 정말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해요, 재인 씨. CCTV 영상과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청부업자의 증언까지. 하지만 그 청부업자는 이미 죽었잖아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김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대신 홍만수가 남긴 녹음 파일이 있어요. 기찬과의 대화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김도윤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황기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호는 계획에 없었어. 재인만 처리하려던 건데. 강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경위를 직접 듣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재인 씨, 괜찮으세요? 김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뎌야죠. 그때 문이 열리며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다급했습니다. 재인아, 내 말 좀 들어봐. 세리는 강재인에게 달려들듯 다가왔지만 김도윤이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세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재인아, 모든 게 오해야. 나는 정말. 오해? 강재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은호를 죽인 것도 오해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도 오해야? 그건 모두 황기찬이 시킨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친구 행세를 하면서 나를 속인 것도. 재인아,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친구? 강재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구가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해? 친구의 아이를 죽여? 세리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도윤이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강세리가 모든 걸 계획했어. 나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야.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홍만수의 증언이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세요. 김도윤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은호를 죽이라고 한 건 세리야. 내가 말렸는데도. 황기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황기찬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조작이라고요? 김도윤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그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세리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재인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해. 은호까지 함께. 세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황기찬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 강재인이 세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이를 죽여? 그게 사랑이야? 그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황기찬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세리, 네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황기찬은 세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김도윤이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사유 공간입니다. 나가세요. 닥쳐.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황기찬이 김도윤을 밀치려 했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황기찬 씨,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악하지 마세요. 김도윤의 차가운 말에 황기찬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강재인이 녹음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목소리로 된 증거야. 은호를 죽이라고 지시한 녹음.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강재인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의 집 거실은 어수선했습니다. 소파 위에는 신문들이 흩어져 있었고 모두 YL그룹 스캔들을 다룬 기사들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소파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째 면도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당신 술만 마시고 있을 거야? 강세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도 며칠 사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럼 뭘 하라고? 이미 모든 게 끝났어. 황기찬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세리를 째려봤습니다. 끝났다고?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잖아. 재판? 그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재판이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도망가자. 해외로 나가서. 도망? 황기찬은 세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모든 게 다 내 때문인데 무슨 도망이야. 내 때문? 우리가 함께 한 일이잖아. 강세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황기찬은 일어나서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함께? 은호를 죽이자고 한 건 네가 아니야? 그건. 강세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황기찬은 계속해서 세리를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언제 아이를 죽이라고 했어? 제 입만 처리하자고 했지. 하지만 은호가 우리를 봤잖아. 어쩔 수 없었어. 세리의 변명에 황기찬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당신 아들? 세리가 비웃었습니다. 지호도 당신 아들이잖아. 왜 은호만 아들이야? 황기찬은 순간 멈췄습니다. 세리가 황지호를 언급하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호는 달라. 뭐가 달라? 둘 다 당신 아들인데. 강세리는 황지호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모른 채 천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아빠한테 안겨봐. 세리가 아이를 황기찬에게 밀어줬지만 그는 피했습니다. 저리 가.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당신이 지호를 버릴 거야? 자식을 버린다고? 세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버린다고 했어? 그럼 우리 가족을 지켜줘야지. 도망이라도 가자. 세리의 간절한 호소에 황기찬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해.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재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모든 범죄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완전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강재인의 당당한 모습에 황기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여자가 끝까지 우리를 밀어붙이는구나. 강세리는 황지호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한편 노숙자의 집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혼자 앉아 황기찬과 강세리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노숙자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돈만 밝히며 살아온 자신이 아들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김한이도 기찬이도 다 내가 잘못 키운 거야. 그녀는 황기찬이 어릴 때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기찬은 순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노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은호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 아빠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노숙자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대병원 김도윤의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고 김도윤은 단정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여동생 도희의 죽음에 관한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먼저 이 CCTV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도윤이 손짓하자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도희와 강세리가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강세리는 제 여동생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협박을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도희가 세리에게 물을 뿌리며 격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도희가 왜 이렇게 분노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최자영 씨의 뺑소니 사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김도윤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자영 씨는 강세리의 음모에 속아 도희를 불륜녀로 오해했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죠. 하지만 실제 가해자는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최자영 씨가 도희를 친 후 황기찬과 강세리가 뒤따라와서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김도윤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황기찬 본인의 증언입니다. 녹음기에서 황기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희가 아직 살아있었어. 그래서 세리가 다시 한번. 기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도윤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강세리는 도희의 휴대폰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대신 죄를 뒤집었어. 거부하면 너희 가족 모두 위험해.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며 살인 교사에 해당합니다. 김도윤의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강세리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절규했습니다. 기찬아! 기찬아! 세리는 황기찬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나 혼자 죄를 뒤집었을 순 없어. 기찬도 함께했어. 하지만 황기찬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황기찬이 더 나쁜 놈이야.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던 황기찬은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저 미친 여자가.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편 강재인은 정윤희의 치킨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정윤희가 강재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구나. 우리 도희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때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강세리 살인 교사 및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강재인은 화면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리야, 네가 뿌린 씨앗을 이제 거둘 때가 왔어. 저녁이 되자 김도윤은 병원 옥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밝혔지만 도희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희야, 약속 지켰어. 너를 괴롭힌 놈들을 모두 벌 줬어. 김도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져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황기찬은 수척해진 얼굴로 형사 앞에 앉아 있었고 옆 조사실에서는 강세리의 절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황기찬 씨, 강세리 씨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많네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세리가 모든 걸 주도했어요. 하지만 여기 녹음 자료를 보면 당신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형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황기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재인을 완전히 없애야 해. 방법은 상관없어.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세리가 유도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럼 은호 군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황기찬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세리가 독단적으로요? 하지만 사후에 증거인멸을 도운 건 당신 아닙니까?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 강세리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황기찬이 시킨 거라고. 모든 게 기찬의 계획이었어. 황기찬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여자가 끝까지 저를 배신하는군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편 한국대병원에서 김도윤은 정호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네. 정호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삼촌. 하지만 왜 이렇게 허탈할까요? 복수를 마쳤으니까 그런 거야.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 정호성의 말에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희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헛된 건 아니야.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었어. 정호성은 김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재인 씨도 이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김도윤은 강재인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인 씨는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너도 충분히 고생했어, 도윤아. 정호성의 따뜻한 위로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다른 조사실에서는 강세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지호만은 보내주세요. 세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형사는 무표정했습니다. 아이는 친척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친척? 누가요? 노숙자 씨가 양육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는데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형사의 말에 세리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죄악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미안해. 세리의 후회 섞인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같은 시간 YL그룹 회장실에서 강재인은 혼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구속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강재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너를 괴롭힌 사람들을 모두 벌줬어. 강재인은 책상 위에 놓인 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구치소에서 황기찬과 강세리는 각각 다른 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차가운 감방 바닥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그의 중얼거림이 적막한 감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한때 YL그룹의 회장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른 감방에서 강세리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껴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찬아, 우리 정말 끝인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절규에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질러온 모든 죄악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노숙자의 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했던 가구들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낡은 소파와 몇 개의 생필품뿐이었습니다. 노숙자는 그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부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숙자는 리모컨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기찬아, 우리 기찬이가. 그녀의 목소리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갇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지호가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지호의 순진한 질문에 노숙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좀 늦을 것 같아. 아빠는요? 아빠도 안 와요? 아이의 계속된 질문에 노숙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지호 돌봐줄게. 괜찮지? 노숙자는 지호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편 정윤희의 치킨집에서 강재인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인아, 밥은 먹었니? 정윤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재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먹어야지. 네가 쓰러지면 안 되잖니. 정윤희는 강재인 앞에 김치찌개를 놓았습니다.
강재인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한 걸까요? 강재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윤이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잘했지. 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호도 아버지도.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윤이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인아, 복수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한 일은 옳았어. 정말요? 그럼. 악한 사람들이 벌 받는 걸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다른 피해자들도 막을 수 있었고. 정윤이의 따뜻한 위로에 강재인은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강재인을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인 씨, 여기 계셨군요. 도윤 씨. 강재인은 그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김도윤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이상해요. 복수에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강재인의 솔직한 고백에 김도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희의 원수를 갚았는데도 뭔가 공허해요. 그럼 우리가 한 일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김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요. 다만 그 대가가 너무 컸을 뿐이죠.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같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김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요. 그게 가능할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의 말에 강재인은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강재인은 은호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장난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너의 원수들을 모두 벌줬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강재인은 은호의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윤이의 치킨집은 따뜻한 저녁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강재인은 앞치마를 두르고 정윤이와 함께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재인아, 이 무 좀 더 얇게 썰어줘. 네, 어머니. 강재인은 성실하게 무를 썰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그녀에게는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재인 이모 왜 울어요? 김보람이 뒤에서 강재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 보람아. 이모는 양파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야. 강재인은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보람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모 아프지 않아요? 보람의 순수한 관심에 그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야, 전혀 아프지 않아. 강재인은 보람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보람아, 이모한테 그림 그려줄래? 네. 뭐 그려드릴까요? 예쁜 꽃 그려줘. 보람은 신이 나서 크레용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잃어버린 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은호도 보람이처럼 자랐을 텐데. 그때 정윤이가 강재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재인아, 많이 생각하지 마. 어떻게 아세요? 표정을 보면 알지. 너도 내 딸 같은데. 정윤이의 따뜻한 말에 강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도희 씨가. 그런 말 하지 마. 정윤이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희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악한 놈들이 저지른 일이지. 하지만은 없어.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정윤이의 단호한 말에 강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강재인의 눈물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인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한 눈물이에요. 강재인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윤은 안도하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요? 네. 도회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김도윤의 말에 강재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도희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재인 씨도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에요.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모, 그림 다 그렸어요. 김보람이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그림에는 무지 개색꽃과 함께 웃고 있는 3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보람아? 이게 이모, 이게 삼촌, 이게 보람이에요. 보람의 순수한 그림에 강재인과 김도윤은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인 거야?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보람의 천진한 대답에 강재인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치킨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요. 처음엔 저를 미워하셨을 텐데. 김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재인 씨도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는 참 이상한 인연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김도윤의 말에 강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함께 해봐요.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픈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는 있었습니다. 1년 후 YL그룹 본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벽과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직원들의 밝은 표정이 과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강재인은 회장실에서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재무이사의 보고에 강재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직원들의 만족도입니다. 복지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육아휴직 확대와 유연근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어요. 계속 추진해 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강재인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 속에서 그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YL그룹이 되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도윤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곧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재인 씨, 바쁘실 텐데 와도 될까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도윤 씨. 강재인은 일어나서 그를 맞았습니다. 김도윤은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열어보세요. 강재인이 상자를 열자 예쁜 브로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지개 모양의 브로치였습니다. 보람이가 만든 거예요. 재인 이모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너무 예뻐요. 강재인은 브로치를 옷에 달며 기뻐했습니다. 보람이는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어제는 재인 이모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오늘 일찍 가야겠네요. 강재인의 말에 김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인 씨, 요즘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김도윤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윤 씨도요? 네. 재인 씨와 보람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함께 견뎌낸 동반자라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도윤 씨, 장학재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벌써 50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도희도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더 많이 기부할게요. 은호 이름으로도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동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인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왜요? 보람이 학예회가 있어요. 함께 가면 어떨까 해서요. 정말요? 당연히 가야죠. 강재인의 기쁜 반응에 김도윤도 웃었습니다. 보람이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날 저녁 정윤이의 치킨집에서는 가족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강재인, 김도윤, 정윤이, 김보람이 함께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내일 정말 올 거죠? 당연하지. 우리 보람이 공연 놓칠 수 없어. 강재인의 대답에 보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모랑 삼촌이랑 결혼하면 안 되나요? 보람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재인과 김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정윤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람아, 그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결혼하면 더 좋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바람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보람아, 결혼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강재인이 보람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게 바로 가족인 거야. 보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강재인과 김도윤은 치킨집 마당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재인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행복한 일들만 생기면 좋겠어요. 김도윤의 말에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도 소중한 기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도윤 씨. 네. 내일부터도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요, 재인 씨.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분명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